검찰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제 78년 만에 검찰청 간판이 이제 내려지는 게 현실화가 됐습니다. 일단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 뒤에 곧바로 야당 필리버스터 시작이 됐는데요. 먼저 현장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할 때 딱 3가지 제출했었습니다. 2건이 처리되었는데 이때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넉 달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시는 개편안은 총 13개 항목에 얼마 만에 통과 시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열흘입니다. 지금 대체로 몇 학년 정도 오셨나요? 5학년, 6학년. 제가 다둥이 아빠인데 제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껏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시간입니다. 제가 젊은 분들을 뵈니까 좀 갱년기 증세가 좀 나오네요.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조금만 숨 고르고 하겠습니다. 어, 17시간이 넘는 이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국민의힘의 초선 박수민 의원이 했는데 하고 싶었던 얘기는 김기용 대변인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혹은 검찰청 폐지, 중수청 이런 거 다 졸속 아니냐? 정치는 속도 아닌 과정 합의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사실 의회 정치라는 것은 법에 더해서 대화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어느 정도 여백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의 현실은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적 다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치가 설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 조직법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나 그저 이전에 있던 정부의 조직 개편안은 굉장히 미세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예 70여 년 동안 지속된 검찰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기소와 수사로 사실상 찢는다는 거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부분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본인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본인들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는 산업부에서 있던 정책 기능을 빼서 기후부로 주고요. 수출은 산업부가 한다는 겁니다. 맞지 않는 거죠. 심지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찍어내리기 위해서 아예 방통위 자체를 없애버리고 방통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어떤 조직을 만들기 위한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그립을 갖고 민주당 위주의 어떤 정책을 펼치기 위한 일방적인 처사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야당의 목소리가 뭔가 들어설 공간, 작은 틈조차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박수민 의원 입장에서는 다중의 아빠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치라는 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현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이 50조가 늘었고요. 무엇보다 매년 110조의 국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확장 예산,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고려하지는 현상 유지적인 어떤 정책과 그런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느낀 그런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박수민 의원이 반대 토론한 거고 이어서 이제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찬성 토론했고 아마 지금 현장을 연결하면 이런 상황일 거예요. 맞습니다. 저기 지금 보면 이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표결을 시작했고 아마 여당 주도로 되니까 통과가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이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됩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그럼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공언한 대로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밥상에 올리겠다. 이거는 여당 입장에서 성공을 한 거네요. 결국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리고 검찰 개혁,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과연 검찰에게 이제 공소청에게 보완 수사권을 또는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남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유예 기간이 있는 1년 동안 또 세밀한 부분들을 다 논의해 갈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일단 검찰 개혁의 가장 본질적인 것,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이 권한 두 개를 분리한다는 이 원칙만큼은 입법으로 잘 정리가 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이제 순차적으로 결국 진짜 78년 만에 검찰청은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됐습니다. 그런 처지가 됐네요. 어제 저희 뉴스웨이에 현직 검사가 출연했는데요.
이 검찰청 폐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리하면 안 되나 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수사와 기소라는 거는 분리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네. 기소는 수사의 결론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속이 안 좋아서 동네 병원에 가면 뭐 소화불량이라고 일단 진찰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검사의 역할은 최종적으로 그 병이 뭔지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할 것이다라는 거를 선언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검사에게 소화불량이라는 차트만 보고 예. 사람 만나지 말고 종이 기록만 보고 너의 병은 뭐다라고 선언을 하라는 것이 지금 수사기소 분리이기 때문에 예. 원천적으로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범죄 진단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좀 더 쉽게 그 현직 검사는 의사의 처방과 진단 정도로 이제 진단과 처방 얘기 이랬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이런 거는 이제 현직 검사 얘기는 결국은 이 국민들만 피해 볼 거다라는 취지를 얘기했어요. 뭐 검찰이 그동안 뭐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검찰 제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생긴 게 근대 이후부터 생겨온 이유가 경찰의 권한을 어떻게 하든지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측면에 생긴 거거든요. 자, 이제 경찰은 사실 발입니다. 10만 명 되는 경찰이 전국 각지에서 사건을 이 수사를 하죠. 그러면 검사가 그걸 보고서 과연 그럼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과연 그러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여부,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 2,300명 정도밖에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기자들도 자, 취재를 해온 기자하고 기사를 쓰는 사람이 다르다 그러면 제가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써야지만이 그 기사가 온전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다르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검사가 예를 들어서 이 수사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수사하지 못한다 그러면 기소를 해서 나중에 재판에 가서 그럼 판사하고는 경찰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검사가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피해는 누가 볼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엄청난 혼란이 생길 겁니다. 즉 재판정에 가서 뒤집어진 사건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성규 수사관님 좀 길지 않은 시간이어서 짧게 논평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어제 본회의장에서 영남 산불 피해 특별법 표결 중에 국민의힘의 어떤 특정 의원이 호남에선 불 안 나냐 이 발언 때문에 사실 오늘 여당은 검찰개혁 얘기보다 이 발언 때문에 꽤 시끄러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산불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시간에 나왔던 발언이라는 게 그것도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고요. 지역 감정을 조장할 수 있는 발언이고 재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강력하게 옆에서 그 발언을 한 당사자도 그리고 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웃은 의원들 역시도 국민의힘 차원에서 제대로 징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 있었던 여당의 공세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1위였습니다.